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마케팅 책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책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다 보니까 요즘 볼만한 마케팅 책이 뭐가 있지 살펴보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이제 거장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마켓 6.0이라는 도서로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 어, 한글로 번역하면 마케팅에 대한 변혁, 혁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마케팅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마켓 6.0까지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켓을 규정하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제품 중심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뭐 고객 중심, 가치 중심, 그리고 뭐 기술과 경험 중심까지도 나가는 마켓 6.0까지 지금 시대가 흐르고 있다라고 필립 코틀러가 구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은요. 바로 이 기술이 마케팅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AI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책에서는 이 기술들이 우리 마케팅 환경을 실제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좀 더 집중된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이제는 모든 마케팅 환경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필립 코틀러는 이 책을 통해서 마케팅 전반이 이제는 완전히 디지털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디지털화가 되냐? 몇 가지 키워드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알고리즘, 자동화,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자, 먼저 알고리즘. 뭐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든 SNS에서 콘텐츠를 보던 모든 고객의 행동은 다 기록이 되고 또 추적이 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새하얀 눈 위에서 걸어가면 이 발자국이 남듯이 이러한 고객 행동을 디지털 발자국이다라고 요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통해서 기업이나 브랜드들은 앞으로 고객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알고리즘이란 키워드. 자, 다음은 자동화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고객 상담을 하든 뭐 상품을 풀필먼트 배송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 자동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터분들이나 기획자분들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자, 이 자동화 관련돼서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미리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다음에 고객이 무슨 행동을 할지도 예측해서 대응을 미리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로는 바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데이터 이제 너무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정말 고객의 어떤 그 기호를 마케터의 감과 경험에 의존해서 진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를 놓고서는 사실은 얘기가 안 되죠. 그렇다 보니 이 고객 동선 그리고 그들이 선호한 제품 이러한 것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후에 우리가 세일즈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제품 개발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마디로 이 알고리즘, 자동화, 데이터가 마케팅에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전반이 확실히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먼저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AI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일 텐데요. 자, 인공지능이 마케팅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정말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표준을 넘어서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데이터는 조금 더 우리 고객 한 명 한 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글로벌 그 음악 감상 브랜드죠. 스포티파이라는 브랜드에서 하루에 무려 5천 건도 아니고 5만 건도 아니고 5천억 건의 사용자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포티파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음악 서비스보다 다음 곡 추천에 대한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추천을 잘해 준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포티파이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게 된 데는 이미 하루에 5천억 건씩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여기서의 패턴 그리고 취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락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소비자를 파헤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잘 아시죠? 근데 스타벅스는 글로벌에서 이 딥
딥브루라고 하는 AI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딥브루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뭐 날씨에 따른 판매량이라든지 시간대 그리고 지역별로 매장마다 인기 있는 메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별적인 거주 고객, 한마디로 제가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누군데 그 사람이 6시에 주문을 할 때 가장 구매 확률이 높은 메뉴를 추천해 준다든지, 그리고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처럼 고객 상황이 달라질 때 언제 사람이 매장에 많이 몰리고 또 언제는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력 배치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요일이나 날씨, 지역 이런 변수 값을 가지고 나서 언제 어떤 지점에 재고가 많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조금만 있어도 된다, 이런 수요까지도 예측을 하는, 한마디로 고객한테도 편의성 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고 이 매장에서 인력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고 이 자재까지도 관리를 해 주는 이 총체적인 딥브루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AI 마케팅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AI를 활용을 했을 때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 취향을 정확하게 100%라고 이제 하는데 정확히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떤 업종보다도 이 사람 한 명 한 명에 따른 피부색, 키, 몸무게 등등에 따라서 체형,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AI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고객이 주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뭐고 사이즈는 뭔지 제품별로 정확하게 체크가 가능하다 보니까 고객 맞춤형 제품 제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력 관리 부분입니다. 아까 스타벅스 사례도 나왔는데 아까는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소개되는 개념은 반복적이고 정말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하는 시간 소모가 큰 작업을 빠르게 개선하는, 정말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또 AI의 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마케팅 활동을 결정하는 지점에 있어서 이제 고객보다 고객을 더 잘 아는 AI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은 상품 기획팀이 있었죠. 기획자가 있었고. 자, 근데 상품 기획자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하반기에 뭘 나올지, 내년에 뭐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쿠팡 같은 경우에도 제품 가격이 매일 똑같지 않죠.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바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날씨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 덜 찾을 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우버 택시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프로모션도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는 모두가 똑같은 프로모션이나 혜택,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젊은 층이 다르고 시니어층이 서로 다른 메시지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체 메시지를 모두한테 날리는 게 아니라 서로 변별력 있는 혜택과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게 AI 마케팅의 이점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실제 마케팅을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AI의 도움은 끝나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CRM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고객 관계 구축 측면에서도 기업과 고객의 거리를 더 가깝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채널톡이라는 솔루션도 많이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카카오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가는 브랜드 메시지라는 상품도 나온 것처럼 고객 행동 데이터에 따라서 이 정서적 유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고요. 자, 다음으로는 소셜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를 요즘 우리가 사용해서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대세입니다. 자, 그런데 마케터가 어떤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우리 브랜드하고 핏이 잘 맞을지 막 찾아보고 막 리스트업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볼 수 있는 지표가 구독자 수라든지 뭐 활성화 지수, 뭐 인게이지먼트 이 정도가 있죠. 근데 이제는 AI가 이 사람들이 이 크리에이터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이 어떤 층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의 콘텐츠가 많은지를 가지고 먼저 추천 리스트업을 제안을 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요즘 유튜버 그 섭외 플랫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추천 서비스 막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객의 리뷰도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를 해 주는데, 여러분들 저는 영양제를 굉장히 잘 먹어서 아이허브에서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허브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리뷰가 몇 천 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 그 리뷰를 정말 그 핵심만 요약해 준 AI가 딱 요약을 해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요약해 주는 리뷰가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나 쿠팡도 적용이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측정 불가능한 평가를 이제 키워드나 맥락에 기반해서 정말 빅데이터로 보여준다. 이게 AI 마케팅의 또 다른 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 마케팅 활동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은 다음은 AI는 AI인데 생성형이 앞에 붙는 생성형 AI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챗GPT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AI랑 생성형 AI는 어떤 차이냐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인공지능은 백과사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과사전이어서 내가 알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게 AI의 역할이고요.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생성, 창작과 산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시키거나 물어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대답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엔 챗GPT 활용해서 뭐 기획안을 짜든지 보고서 양식을 만든든지 아니면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생겨난 거고요. 마케터의 든든한 비서이자 부사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생성형 AI를 각각 우리가 마케팅 필드에 적용을 하면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인공지능과 마케팅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고객의 디지털 발자국, 한마디로 사람들이 우리 웹사이트나 앱에 들어와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거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겠고요. 자, 생성형 AI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죠. 고객이 이야기를 걸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산출물화해서 고객의 콘텐츠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AI 일반 인공지능은 약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형태, 수렴한 형태라고 하면은 이 생성형 AI는 약간 발산형 콘텐츠에 좀 더 어울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형 AI는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또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자, 첫 번째로는 아마존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아이허브 소개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리뷰에서 핵심만 간추려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주 사람들이 언급되는 고객 의견과 이 제품 특징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읽지 않아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한마디로 다시 생성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이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티치 픽스라고 하는 아마 패션 그 플랫폼이었었던 것 같아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랜드에서는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한 제품을 어떤 리뷰에서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추적을 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빅 사이즈에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네이비 컬러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형태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진열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경험 뭐 이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CRM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같은 메시지나 같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혜택과 메시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조금 더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딱 두 개 챕터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생성형 AI 두 개 챕터를 봤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은 무려 챕터가 한 8 개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도 있고 드론도 있고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의 삶도 바꾸지만 사실 삶과 밀접한 게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마케팅에 대한 전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핵심 내용만 좀 요약을 해 보면요. 자, 첫 번째 기술이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바꾸고 있다. 기술이 단지 어떤 도구나 이런 수단이 아니라 정말 이 게임 자체의 판을 바꾸는 역할로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마케팅의 핵이다. 제가 마케팅 은이라고 썼는데 자, 데이터가 예전에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데이터 없이는 마케팅 자체가 진행이 불가한 그런 상황에 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고객이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 하나하나가 도움이 되는 거고 고객에게 우리가 내보내는 개인화된 메시지나 혜택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로는 AI와 생성형 AI의 활용인데 두 개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존에는 마케터가 이런 데이터나 판단 근거가 없이 감과 경험에 의존했던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에서 진단이 나오고
진단이 되면 그 진단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형태의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정교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직접 다 읽어 보고 나서 장단점을 추려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역시 필립 코틀러. 사실 필립 코틀러 책은 거의 뭐 안 볼 수 없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면 마케팅이 이제 구루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쩔 수 없이 다 보게 되는 그런 끌리는 도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흥미로웠던 게 기존에는 우리가 마켓 땡땡 시리즈에서는 약간 변화를 쫓아가긴 하지만 어 약간의 사회 문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 AI가 어떻게 마케팅과 연결되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기술 전반적인 범위에서의 마케팅 연결이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실무로서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럼 시야가 좁아집니다. 뭐 광고 어떻게 뭐 SNS 콘텐츠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실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무 바깥에서의 이런 부분까지 마케팅이 있어요."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필립 코틀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제 마켓 6.0 읽을 때부터 필립 코틀러한테 느끼는 부분인데 전략서인가 이게 이론서인가 약간 그 속성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거는 아마 마켓 3.0, 4.0 까지 보면서 '와 진짜 이 시대의 변화를 정말 관통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반발짝 뒤에서 쫓아가고 정리해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예 대부분 좀 아는 내용들도 덜어 있고 자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필립 코틀러가 아무래도 마케팅의 거장이자 구루로 이제 불리우다 보니까 '마케팅의 모든 것을 자기가 정말 다 집대성해야 되는 건가.'라는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봤을 때 '마케팅 실력이 향상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은 향상이 분명히 되겠지만 실제 내가 '우리 브랜드 마케팅에 어떤 거를 응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실전서로 기대하기는 좀 뾰족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 읽어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좋았던 점 또 아쉬웠던 점 이렇게 공평하게 리뷰를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출판사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구독자 도서 증정 이벤트를 하게 됐는데요. 총 10 분께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본문과 고정 댓글에 구글 폼 참여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전에 유튜브 댓글에 반드시 댓글을 남겨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구글 폼에서 남겨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 보면은 유튜브 댓글 없이 바로 구글 폼에만 남겨 주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은 유튜브 댓글 남기고 구글 폼을 안 남기거나. 자 왜 이렇게 두 개를 하냐면 유튜브 댓글에는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안 되죠. 누가 또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참여합니다." 써 주시고 구글 폼에서도 같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추첨을 해서 어떤 분들한테 보내 드릴지를 커뮤니티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직접 이메일로 연락드리고 도서 수령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마케팅 책 리뷰를 같이 한번 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마케팅 책을 요즘에 좀 읽은 게 있어서 다른 책을 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번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 책도 한번 보시고 영상 보시고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링크 달아 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또 구매하시면은 또 직접 책의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